쉽고 알찬 뉴스 패키지 지금 바로 배달합니다. 직송 뉴스. 네, 화요일에 배달되는 직송 뉴스, 오늘은 새로운 조합과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언론의 현주소를 짚어줄 변상욱 전 CBS 대기자, 그리고 어제 이어 오늘도 함께하는 뉴스라이더 백주연 리포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변상욱 기자님 오랜만에 뵙는데요. 예. 시즌 1 때는 사실상 총선 파다를 해주셨고요. 그렇죠. 예. 총선 끝나고 이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총선 전에는 전망하느라고 바빴고 네. 뭐 총선 끝나고 나서는 평가하느라고 바쁘고 그러니까 기자의 일생이 뭐 변할 게 별로 없어요. 네, 늘 그렇게 바쁘게 지냈고 우리가 예측했던 거랑 좀 많이 좀 빗나간 듯한 느낌도 맞아요. 있고 해서 특히 경남은 많이 빗나갔어요. 네, 많이 빗나갔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조금 자기 의견을 내놓기가 쑥스러웠던 샤이라고 하는 그룹들이 막판에 결집이 된 거 뭐 이런 걸로 분석할 수 있겠는데 예. 그렇다고 뭐 누구는 떨어지고 누구는 붙고 내가 얘기한 대로 다 됐으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고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어떻게든 앞으로 국가와 또 지역을 발전시키는 문제에 힘을 모아야죠. 예. 뭐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강화된 여소야대 형국을 보면은 총선에 보내는 민심의 전국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다 또렷하게 나타났던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예, 자, 변상욱 대기자, 오늘 직송 뉴스와 함께하고 또 뉴스 너머의 시선까지도 전해주실 예정이고요. 백주연 리포터 오늘 함께하는데요. 그럼 첫 소식부터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키워드는 소방관의 선물입니다. 지난달 창원시 의창구의 한 차량 정비소에서 특수 작업 도중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직원들 허둥지둥 소화기를 찾아 나섰는데요. 급하게 오래전부터 비치돼 있던 소화기를 찾아서 불을 꺼보려고 했지만 작동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던 그때 얼마 전 한 손님이 주고 간 선물이 눈에 띄었는데요. 네. 그 특별한 선물 덕분에 무사히 또 불을 끌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물탱크는 아니었을 거고요. 소방관이 전해준 선물이니까 추측은 되는데 어떤 거였습니까? 네, 예상하셨을 겁니다. 바로 최신형 소화기였습니다. 이 특별한 선물로 화재 진압에 도움을 줬던 바로 그 손님, 고성소방서 권현욱 소방장인데요. 권현욱 소방장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그 정비소는 주기적으로 가서 이제 제 개인 차량을 정비하는 이제 그런 업체거든요. 그 정비소에 갔을 때도 너무 꼼꼼하게 정비를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이제 소화기를 한 대 선물해 드렸는데 한 달 뒤에 작업 중에 이제 화재가 발생했는데,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소화기로 제일 처음에 진화를 하려고 하니까 내용 연수가 지난 소화기라서 사용이 안 되고 제가 선물한 소화기를 사용해서 진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집들이뿐만 아니라 감사의 표현으로도 소화기를 많이 이제 추천을 하는 편이거든요. 선물을 하고, 직업 자체가 소방관이다 보니까. 네. 주변에 이렇게 소화기 선물을 하게 되면 반응이 참 좋다고 합니다. 의외로 소화기가 없는 집도 많다고 하고요. 그리고 노후된 소화기를 사용하는 집도 참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권현욱 소방장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건 해당 정비소 사장님의 가족이 경상남도 소방본부 누리집에 칭찬글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되는데요. 이 권현욱 소방장이 소방관으로서 오늘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안전 꿀팁 선물로 주셨습니다. 네. 저도 찾아보니까 소방관 우리가 선물이 일반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사용하는 소화기는 사용기한은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나면 주기적으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단독주택이라든지 다가구, 연립주택 등 소화기랑 단독형 감지기가 이제 설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확실히 소방장님이 이제 안내해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말하고 있는데 바로 뛰어나오셨는데 예전에는 소화기에 이렇게 리본을 예쁘게 메어서 입주 선물이나 또는 뭐 어디에 이제 집이 이사 가면 이사 선물로 가지고 다니던 붐이 한번 일었었는데 그 이후로 좀 시들했다 싶었는데 열심히 실천하는 소방관들이 계셨군요. 전체적으로 어떤
국가적인 어떤 캠페인 같은 걸 한 번 더 해야겠네요. 예, 아, 안전교육도 친절하게 또 해주시고 그 직업에 대한 또 투철한 그 예.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큰 사고를 막은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숨은 영웅이세요. 그러니까요. 이 영웅들에 대한 처우도 좀 앞으로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럼요. 소방관 처우는 늘 문제였죠. 하다못해 화재 진압 때 쓰는 장갑까지도 자기 돈으로 급히 사서 써야 된다. 그러니까요. 예. 이런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한 적도 있었는데 이런 게 이제 언론이 할 일이죠. 어젠다를 계속 유지해가는 것, 어젠다 키핑이라고 합니다만은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면 해결될 때까지 언론이 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끌고 가야 된다라는 사명감도 느끼게 되네요. 예, 오늘 의제가 또 제기됐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지우지 않고요. 계속 끌고 가면서 뉴스파다에서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울러 우리 주변을 다시 살펴보는 계기도 되길 바라면서 백지원 리포터 두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웃음기를 좀 빼고 진지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100점 만점에 64점입니다. 지난 3일은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이었습니다. 이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해마다 언론 자유 지수를 발표하는데요. 2024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를 보면 한국이 전 세계 180개 나라 가운데 64.87 점으로 62위를 기록했고요. 여기서 언론 자유가 가장 자유로운 나라는 노르웨이로 나타났고 한국은 감비아, 불가리아, 우크라이나보다 낮은 순위로 지난해보다 15계단 하락했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언론 자유 지수를 좀 언급했는데요. 또 시청자분들은 언론 자유 지수를 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우리 병 기자님이 좀 설명을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거나 들으시는 분들은 언론 자유를 주면 뭐야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이제 야단부터 치실 건데 이것은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언론이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언론이 누구로부터 압력을 받거나 침해를 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만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 국경 없는 기자회가 전 세계에 미리 이제 예약이 되어 있는 언론인, 그다음에 언론학자, 그다음에 언론 관련 기관, 그다음에 법률인들, 그다음에 인권운동가들한테 설문 항목과 평가표를 보냅니다. 예. 그러면 각 나라에 미리 준비되어 있던 사람들이 받아들고 지난 한 해 동안의 어떤 언론 상황에 대해서 점수로 평가를 하죠. 그걸 다시 국경 없는 기자회로 보내면 국경 없는 기자회가 그 점수를 모아서 평점을 내서 국가별 순위를 정하게 되는 겁니다. 예, 매년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역대 정부로 보더라도 한 4-5번씩은 이 평가를 받았을 텐데 그래서 지금의 점수를 역대 그 정권에서 어떤 점수가 있었는지 그래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죠. 예. 예. 아마 노무현 정권 때가 31위가 제일 높았을 거로 기억하는데, 네, 저기 나오는군요. 그러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권 가기 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60이라는 단위가 나오죠. 예. 그러다가 다시 문재인 정부에서 40대를 유지합니다. 43, 41, 42가 쭉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정부로 넘어와서 추락이 시작된 거죠. 예. 그래서 47위까지 떨어졌다가 갑자기 15위 또 내려간다니까 좀 심각하긴 합니다만 저렇게 되면 사실상 거의 최하위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 이렇게 선진국인데 언론 자유 지수가 저렇게 하락해 있다는 건 좀 부끄럽죠. 예. 2009년 69인데 이때가 이제 MB 정부 때였고요. 그렇죠. 그리고 예. 문재인 정부 출범이 2017년이어서 그때부터 상승세를 그렸고 말씀대로 40위권 유지를 하다가 예. 지금 2024년 들어와서 62위로 뚝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보수 정권 때, 진보 정권 때 이 그래프 차이가 있는데? 라고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항목을 일부러 그래서 설명을 드렸는데 예. 진보 정권 때는 언론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이게 원활하게 잘 돌아가야 되는 쪽으로 개혁을 하려고 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점수 평가표를 보내면 언론인들은 기득권이 흔들렸으니까 싫어할 수는 있는데 법조인이라든가 인권운동가라든가 언론 학자들은 점수를 높게 주죠. 예. 예. 근데 보수 정권에서 어떻게 되냐면 보수 정권은 우리 편인 언론과 우리 편이 아닌 언론사를 구분한 다음에 갈라치기를 하죠. 그다음에 우리 편이라고 생각되면 지원해주고 우리 편이 아니고 비판적이라고 생각되면 공격을 하고 수신료가 먼저 떠오르는. 예, 수신료도 떠오르고 고생하고 있는 MBC도 떠오르고 그럴 예. 겁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언론 학자들이나 인권운동가 법률인들이 받아보고 심지어는 언론인들도 그 평가표를 받은 다음에 점수를 매기다 보면 예. 아무래도 보수 정권 때는 자유지수가 뚝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앞서 언론 자유지수가 정치, 경제, 사법, 사회, 안보 총 5개 분야로 나뉜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이 중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치, 사회 분야 점수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이렇게 판단 내릴 때 앞서 뭐 수신료 징수도 그렇고 뭐 MBC 건도 있을 것이고 근거를 두는 사례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경 없는 기자회의의 분석 내용을 보면 법은 참 잘 만드는 것 같은데 법을 수행하고 지키는 과정에서 왜 언론인들한테 이렇게 해가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요. 우리나라가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법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명예훼손죄입니다. 명예훼손죄는 다른 데서는 민사재판으로 주로 처리가 되는데 예. 우리나라 명예훼손은 주로 형사재판으로 처벌로 처리가 됩니다. 이게 문제고 또 하나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예.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를 해도 그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서 저 사람이 명예가 좀 깎이면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도대체 찾아볼 수 없는 법인데 이게 아직 법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언론사나 언론인들을 고소 고발해서 수사를 받게 하거나 재판을 받게 하는 경우를 다 체크해 봤더니 예. 3분의 1이 정치인하고 고위 관료들이 고소를 한 겁니다. 언론인을.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조금 힘들 정도로 언론인에 대한 고소 고발이 난무한다는 것은 결국 언론을 통제하려는 거 아니냐. 예. 그리고 언론은 자유를 갖다 빼앗기고 있는 거 아니냐. 억압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언론 자유 지수가 성적이 뚝 떨어지는 거죠. 예. 언론인 자체가 좀 비판할 좀 자유에서 시작하지 않나 싶은데 그렇죠. 그거를 억압하다 보니까 뭐 언론인이 좋은 얘기만 써주는 직업이라면야 예. 누가 뭐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나 비판을 갖다 그 기능으로 삼고 있는데 이걸 사실을 적시해도 처벌을 받는다. 조금만 빗나가는 거 있으면 다 고소 고발한다. 이러면 예.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러게요. 좋은 얘기만 할 거면 이번 기자회견도 그렇게 기대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실제로 우리가 압수수색, 이 뭐 언론 상대로 압수수색하는 검찰 수사 여러 번 뉴스로 접했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네, 지난해 5월 같은 경우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 수사로 MBC 기자가 압수수색을 당했고요. 9월부터는 서울중앙지검에 아예 대통령 명예훼손 특별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뉴스타파, JTBC, 경향신문 등 언론사 사무실과 기자 자택이 압수수색됐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 명예훼손 말씀을 해주셨군요. 네. 집권 중인 현직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 명예훼손 특별수사팀 이게 꾸려진 사례가 있었습니까? 있죠. 일단 대통령 지지율이 나쁘면 꼭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좋으면은 예. 까짓거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데 예. 대통령 지지율이 나쁠 때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있고 그다음에 두 가지 경우로 나뉘죠. 하나는 대통령의 명예훼손과 관련돼서 수사를 해본 적이 있느냐와 예. 대통령의 명예훼손과 관련돼서 특별 전담 팀을 꾸려서 수사를 시킨 게 있느냐 이 두 가지인데 특별 수사팀을 꾸린 거는 전부 다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새 정부니까 보수 정부 때 다 예. 특별 수사팀이 꾸려진 걸로 지금 나와 있죠. 문재인 정부 때 딱 한 번 대통령 명예훼손에 대해서 일반적인 수사가 있었습니다. 모 극우 단체에서 예. 뭐 빨갱이, 공산주의자 이런 식으로 비난한 게 있어서 그게 이제 고소 처리돼서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수사가 전광훈 목사군요. 예. 그래서 저거는 고소 고발에 의한 수사가 진행이 됐습니다만 저것도 역시 무죄로 끝났습니다. 예, 저것도 무죄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명예훼손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유죄로 판결난 건 없다라는 말씀이죠.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대통령은 한 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공인입니다. 그리고 공인에 대한 감시와 견제와 비판은 언론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한테도 허용이 되는 겁니다. 예. 언론도 사실 일반 국민의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언론사가 복무하고 있는 거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비난, 어떤 비판적인 의견의 제시는 어느 나라에서도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민주주의 국가를 예를 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사법부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대단히 엄격하게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따지자 보면 대통령이 한 자연인으로서 인격과 인권을 갖고 있지만 대통령으로서는 법인격으로 따진다면은 누구로부터도 자유롭게 비판받을 수 있는 예. 어떻게 보면 국민이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다 무죄입니다. 그런데 특별수사팀이 나선다고 하니까 예. 좀 검찰이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을 수는 있겠군요. 그렇죠. 이 정도 배경을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앞서 언론 자유지수 그 점수는 아마 마음속으로도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릴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인지. 예. 자,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시끌시끌한 얘기를 쭉 나눠본 얘기였는데
지금 EBS도 좀 시끌시끌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EBS가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30일 검찰이 EBS 본사를 압수수색했는데요.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유시춘 EBS 이사장의 업무 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유 이사장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폭력적인 수사라고 반발했고요. 이런 가운데 EBS 부사장이 보수 성향 인사가 임명이 되면서 지난 3일에 이어 오늘 아침에도 출근 저지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예, 전 정부 현 정부 인사 차이가 있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일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예. EBS 이사장에 대해서 왜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섰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은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업무 추진비를 과하게 사용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하고 대검찰청으로 넘깁니다. 예. 그러면서 방통위는 유 이사장에 대해서 해임 처분 절차를 밟기 시작했고 검찰은 압수수색에 들어가면서 수사가 시작된 거죠. 예. 그래서 요새 유행하는 말대로 2,000원 오버했다는 거 아닙니까? 업무 추진비에서 네네. 그 2,000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지금 회의가 퍼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더 물론 수사한 다음에 또 다른 것이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금으로서는 2,000원 더 쓴 거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업무 추진비를 과하게 썼으면 업무 추진비와 관련된 회계 자료를 압수수색해서 가져가 분석하면 되는데 집도 뒤져봐야겠다. 그다음에 휴대전화도 압수수색해서 열어봐야겠다. 그다음에 개인용 다이어리도 다 내놓으시오. 예. 이렇게 돼가지고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근데 법원에서 판사가 주거지 휴대전화 그다음에 개인 다이어리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다라고 압수수색 그 문건 목록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판사도 보기에는 도저히 이건 용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 검찰이 원하는 모든 정보는 그냥 요청하면은 다 받을 수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세무 관련 기록이나 회계 관련 기록에서 검색하면 다 나오는 자료들인데 굳이 방송사에 그것도 학생들이 견학 중인 방송사에 예. 쳐들어가야만 했다. 예, 아하. 이제 난감한 거죠. 알겠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오늘 저희 아이템이 너무 많았나 봐요. 시간이 다 돼서 예. 백지원 리포터는 오늘은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겠고요. 네. 예, 다음 주에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